러시아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 차량이 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폭발해서 완전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대중지인 더 선은 지난 3월 29일 현지 시간입니다. 푸틴이 타는 리무진 중 한 대가 모스크바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 직후에 푸틴은 주변의 하수구를 수색하고 자신의 경비원들까지도 몸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에 사고를 당한 차량은 푸틴의 공식 차량인 아우루스 리무진으로 모스크바의 루비앙카에 있는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의 본부 바로 북쪽에 스레텐카 거리에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전소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 선은 이어서 이번 폭발은 27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한 5억 2천만 원 상당의 이 아우루스 세나트의 엔진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고 곧바로 차량 내부로 번지면서 전소됐다 하면서 인근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방대 도착 전에 현장으로 달려나왔고 목격자들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선은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차량 후면부도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재산관리부 소유로 추정되는 이 차량을 당시 누가 사용했는지 또 누가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선은 그러면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사고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암살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선은 72세의 푸틴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러시아 고급차인 아우루스를 자주 이용하고 또 의전용으로 활용하는데 똑같은 차량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선물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총탄뿐 아니라 폭발물과 수류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VR-10 등급의 방탄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 선은 최근 푸틴이 무르만스크를 방문할 당시 의전 행사에 배정된 군인들이 연방경호국 그러니까 FSO 요원들에게 개별 몸수색을 받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푸틴은 자신의 군대에 의해 암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FSO 요원들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기와 폭발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군인들은 의뢰용 소총을 휴대했지만 탄약은 장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더 선은 그러면서 지난 2023년 한 전직 경호는 푸틴이 자신의 경호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경호팀에게 직접 세탁기까지 작동해 보도록 테스트할 정도로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선은 지난 3월 말에도 푸틴이 얼마나 암살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FSO 요원들이 푸틴이 연설하기로 한 모스크바 행사장 근처에서 폭발물 등을 수색하기 위해 출입구는 물론이고 주변의 쓰레기 하치장까지 모두 수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크렘린의 소식통은 푸틴을 둘러싼 엄격한 보안 조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선은 이어서 자신의 암살에 대해서 지극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측 암살 요원이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공식 행사 참석 시에 방탄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살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사건들을 보면서 푸틴은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도 현지 시간으로 31일 푸틴의 전용 차량 폭발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푸틴 차량 폭발 사건 하루 뒤인 3월 30일에는 푸틴이 무명용사묘에 헌화하는 장소 인근 무르만스크의 옥상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 현지 매체인 넥스타 TV를 인용해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아파트 옥상을 점거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들은 크렘린의 독재자 푸틴이 무명용사묘에 헌화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을 향한 연이은 암살 시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푸틴을 향한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파문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3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고 보라. 72살의 푸틴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47살로 푸틴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나에게 베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푸틴의 죽음이 임박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푸틴의 나이가 72살이라는 점을 강조한 은유적 표현 정도로 여겨졌는데 곧바로 푸틴을 향한 암살 사건들이 터지면서 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암살 사건 관련 계획을 인지하고 그런 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풍문들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연관성 또한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시점이 너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했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매체인 렌타는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8월 6일 국영방송 러시아원에 출연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푸틴은 지난 7월 2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군함 퍼레이드를 참관했는데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우크라이나의 표적이었다라고 보도에서 파문이 인바 있습니다. 렌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첩보를 입수한 벨로소프 러시아 장관은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암살 계획을 포기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라브코프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확전을 막았다라고 라브코프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벨로우소프 장관이 지난 7월 12일 오스틴 장관에게 전화해서 우크라이나의 비밀작전을 러시아가 탐지했다고 얘기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해당 작전을 알지 못했던 미 국방부 측은 크게 놀랐고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지 말라라고 했다면서 미국 관료들은 전선 뒤편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작전들은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강화하지 못하면서 확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에는 영국의 더 타임스가 60여 명의 전직 러시아 의원들로 구성된 러시아 그림자 의회가 푸틴과 그의 정권에 속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암살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어 주목을 끌었다면서 이들 전직 의원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모여 크렘린을 회복하기 위한 7가지 계획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들 러시아 그림자 의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러시아 자유군단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푸틴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지난 2022년 모스크바 인근에서 암살당한 알렉산더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 사건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러시아 내에서 다양한 반푸틴 활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서방의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불안합니다. 푸틴은 물론이고 푸틴의 측근들 역시 최근 들어 암살당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3일에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추적하던 친러시아 무장조직 수장이 모스크바 아파트 폭발 사건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타스통신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알리파루사 내 1층 로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폭발 장치가 터져서 2명이 숨지고 건물 경비원 등 3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는 무장조직 아르바트 지도자 아르멘 사르키샨과 그의 경원으로 폭발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사르키산은 이 러시아를 돕는 민간 의용대 중 하나인 아르바트를 창설한 인물로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작년 12월 사르키산을 불법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공식 수비한 바 있다면서 SBU는 그가 범죄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러시아의 최전선 부대를 위한 물자 조달을 주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타스통신 이날 폭발물은 사르키잔이 경호원들과 함께 건물 로비에 들어선 순간 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에서는 샤르키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하려던 때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매체 RBC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폭발물이 사전 준비된 것이 분명하며 원격 조작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도 이번 사건을 계획 암살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찾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폭발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가 크렘린궁과 약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러시아 주요 인사가 각종 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러시아군에서 화생방 무기를 총괄한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과 그의 보좌관 2명이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 사고로 사망했고, 같은 달 러시아 점령지 포로 수용소 소장인 세르게이 앱슈코프도 차량 폭발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AFP 통신은 SBU 내부 소식통은 키릴로프를 제거한 건 SBU의 특수작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앱슈코프가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사실도 밝혀져서 그의 죽음 역시 우크라이나 측이 계획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 내부는 흉흉합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이 타고 다니는 방탄승용차까지 폭발해버렸으니 푸틴의 암살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죄 지은 자는 발 뻗고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것,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최우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